자, 네, 안녕하세요. 불기둥 탐색. 여러분들 계좌에 불기둥을 심어드리려고 노력한 남자죠. 예. 항상 뭐 심어드리려고 노력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튼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좀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어쨌든 좀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이런 거를 좀 세분화해서 이제 종목을 좀 고를 수 있는 어떤 큰 기준을 좀 이제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이제 1강입니다. 1강. 1강은 이제 증백 종목을 피하자. 예. 이게 이제 1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서 정말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 내내 제가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종목을 살 수 있을까? 좋은 종목이라는 건 뭐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어쨌든 불투명한 어쨌든 이런 주식시장, 그죠? 불확실성이 있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그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자라는 게 일단은 종목 선정을 하는 이유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고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초보분들은. 근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증백 종목을 좀 피하자라고 일단은 좀 1강을 좀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증백이라는 게 뭐죠? 증거금 100% 종목. 증거금 100% 종목. 이 정의가 뭐죠? 증거금 100%. 증거금 100%는 일단은 니들 신용 쓰지 마. 그죠? 증권사에서 그냥 정해놓은 거죠. 증권사라면 함은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증권사죠. 그죠? 증권사. 증권사에서 신용을 틀어막은 겁니다. 신용을 막았어요. 그러면은 왜 막았을까요? 신용을. 이제 신용이라는 거는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거죠, 돈을. 반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증권사는 돈을 빌려줌으로써 뭘 얻죠? 이자 수익을 얻겠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증권사에서는 신용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신용을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이 이자 수익이 세죠. 예. 보통 신용 이자가 한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을 쓰는 게 아무래도 증권사에서는 돈을 버는 길이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은 증권사에서는 신용을 써가지고 얘네가 이제 거래세도 거래 수수료도 얘네가 좀 받고, 그죠? 그리고 이런 이제 이자를 쓰면서 이자 수익도 받으면 꼭 먹고 알 먹고 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증권사에서는 신용을 쓰게 하는 게 이자 수익을 이제 대부업을 하는 거죠. 대부업을 한마디로. 그러면은 얘네들은 웬만하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죠? 신용을 열어줄 거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신용 써서 매매해 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목표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얘네가 이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용을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이 와중에서도 증권사에서 야, 근데 이건 사지 마, 이건 하지 마라고. 근데 신용 쓰는 거는 좋은데, 이건 하지 마. 라고 한 게 이제 증거금 100% 종목입니다. 그죠? 신용 쓰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이걸 하지 마. 이 얘기는 뭐죠? 내가 돈 빌려준 돈을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쟤네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저 종목은 잘못 사면은 내가 쟤네들한테 빌려준 돈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 얘기는 뭐죠? 뭐 예를 들면 거래 정지라든지 아니면은 심각하게 주가가 막 하한가로 내리꽂는 것들 있잖아요. 심각하게 주가가. 그러면은 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럼 얘네들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빌려준 돈이라는 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증백 종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가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할까 안 할까요? 증권사에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하자. 우리가 먼저 종목을 공부를 하자. 그리고
신용을 틀어막자. 먼저 신용을 막아놓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증권사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맞죠? 증권사는 우리보다 공부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더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재무도 잘 볼 거고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면은 굳이 이분들이 막아놓은 종목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야 신용 야, 우리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이거 신용 쓰지 마라고 한 종목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얘기는 그거죠. 그죠? 제가 이제 말을 좀 약간 좀 재밌게 하려고 약간 좀 과장돼서 좀 설명을 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가 있지만 이 증백 종목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증백 종목들의 재무라든지 그래서 저도 좀 봤어요. 과연 증백 종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예. 근데 제 결론은 증백 종목은 그냥 차라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자. 왜냐면은 증백 종목을 안 하더라도 증백 종목 아닌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증백 종목이 아니고 신용을 그냥 풀어준 종목이 있다. 내가 매입을 할 거면 차라리 그냥 그런 종목을 매입을 하자는 거죠. 그냥 신용이 되는 거를 사자. 물론 이제 뭐 오늘 사가지고 뭐 한 5분 만에 팔 거면은 증백 종목을 하든 뭐 거래 뭐 환기 종목을 하든 뭐 관리 종목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종목을 매입을 할 거면은 그래도 최소한 한 달은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일주일이라든지 뭐 한 달 정도는 뭐 끌고 갈 생각으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증백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증백 종목들의 어떤 재무 상태는 보통 적자 지속 기업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적자 지속 기업인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이 적은 주식이 많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증백 종목들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신용을 막아놨다라는 거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증백 종목을 하지 말자라는 거는 보통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추세 자체도 역배열일 가능성이 있어요. 역배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앞에 코자라고 붙은 거는 뭐 단기적으로 과열이 이제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좀 종목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신용을 막아놓은 종목입니다. 예. 근데 이 증백 종목을 보면은 보통 적자 지속 기업인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회사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 회사가 어쨌든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 재물을 또 손문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재물을 손보기 위해서는 또 뭐를 하냐? 또 우리 분들이 싫어하는 거 있죠, 그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추가 상장, CB 발행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재무제표를 좀 손보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웬만하면 종목을 샀는데 또 이런 거 괜히 또 이제 유상증자 이런 것도 맞으면 또 괜히 또 한 마이너스 20% 그냥 때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기분 더럽고 그죠? 물론 이제 유증 자체가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의도로 유증을 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증백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체시스라는 종목도 그죠? 이것도 이제 증백 종목이었죠, 그죠? 이것도 얼마 전에 이제 차트를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22% 유상증자를 때렸어요, 그죠?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좋지 않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좋지 않은 종목. 증자로 증 100%죠, 그죠? 기업을 보면은 이게 증 100이라고 써져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적전 그죠? 적지가 뭐죠? 적자 지속 기업 그죠? 적자가 지속이 되니까 유증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땡겨와가지고 이 재무제표를 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죠, 그죠? 적지가 뭐죠? 적자 지속 기업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재무가 안 좋다라든지 키움에서 저는 이제 키움증권 쓰고 있기 때문에 키움에서 이거는 신용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알게 모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경고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종목 선정하실 때는 절대 이 증백 종목은 좀 거르자 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증백 종목을 안 하더라도 신용이 가능하고 튼튼한 종목 저는 이제 세력주를 매입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이제 어떤 그 재무는 보거든요. 최소한의 뭐 대형주도 매입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력주를 주로 개별 세력주를 주로 매매를 하는 어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어떤 이런 증백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웬만하면 좀 신용이 좀 되고, 그리고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보고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제일 큰 게 유증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이 들어갈 때 뭐 억 단위로 종목을 매입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유증을 맞게 되면은 저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안전하게 저는 좀 매입을 하려고 이런 증백 종목을 좀 피하는 거고, 상패를 피하려고 유증을 하는 경우도 많나요? 예, 그 적자 지속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패 대상이 됩니다. 상패 대상이 돼서 이제 관리 종목이 되고 이제 환기 종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 재무제표를 바꿔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를 바꾸려면은 이 적자를 다른 식으로 메꿔야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현금을 끌어오는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좀 변경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 선정 1편은 이 증백 종목을 좀 피하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강의 다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